네, 2019년 그 해양수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2018년에 해양수산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진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해양수산업의 전망, 그에 따르는 우리의 과제가 뭘지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해양산업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양이나 해운, 수산, 항만 모두 공통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가 이제 해양에서 가장 컸고요. 수산에서는 수산 자원에 관련된 부분, 수산 자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고요. 해운에서는 여전히 이제 IMO에서 규제하고 있는 해운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황산화물 규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에서도 역시 항만 쪽에서도 역시 그 스마트 항만이나 소위 항만 자동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논의가 가장 컸었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해운 산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요, 수산 분야는 어업의 부가가치나 어업의 산출량으로 봤을 때 2017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미미하지만 조금 하락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반대로 해양 관광은 중국의 그런 크루즈 관광 금지로 인해서 커다랗게 크루즈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하락 국면이었고요. 해운과 항만은 이제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었던 그러한 분야였었고요. 조선은 건조량 부분에서는 커다랗게 줄었지만 수주량 부분에서는 크게 늘어서 내년 이후에 조선 경기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산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보면요, 수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2018년 해양수산 국민 인식 조사를 이제 매년 합니다만, 그 인식 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해양수산 국제 산업 동향 포탈이 갖고 있는데, 그 포탈에 접속해 가지고선 많이 본 우선순위를 봤더니 키워드로 봤을 때 불법 어업이나 IUU 같은 수산 자원 보호에 관련된 게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에 수산 자원 보호, 이것이 핵심이었고요. 국내 뉴스로서 저희 KMI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화했다든가, 그다음에 국제 수산물 양식에 대한 국제 인증 ASC라고 그러죠. 그걸 획득한 그런,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장을 이제 시작했다는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해양 관광은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커다랗게 해양 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글로벌 키워드로 보더라도 크루즈라든지 요트, 관광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 관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요한 뉴스는 부산항의 국제 크루즈 전용 부두가 이제 확장이 됐죠. 크루즈 관광객이 중국, 일본도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렇게 다변화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생활미착용 어천혁신, 어천뉴딜 300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해양 관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큰 뉴스였습니다. 해운은 국민인식 조사를 해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박 안전에 대한 부분, 선박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의견이 나왔었고요. 글로벌 키워드로 보더라도 LNG 소인이라든지 환경 규제에 따라 IMO 환경 규제라든지 황산화물 규제 이런 것들이 높게 타겟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주요 뉴스를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5일 날 출범했다는 것과 한국해운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이 확정된 것, 그다음에 물류대란 방지를 위해서 국가 필수 해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제 주요한 뉴스로 거론되었습니다.
항만과 물류에 있어서는 산업의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항만 자동화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항만 자동화에 관련된 논의를 보면 자동화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비등한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항만이 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항만 도시의 발전, 항만의 발전이 항만 도시의 발전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유였고요. 글로벌 키워드로 보더라도 항만의 자동화, 스마트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만 자동화 도입에 따른 노사정 소통이 중요한 이슈였고요. 부산항과 광양항의 해양 클러스터를 지정을 해서 글로벌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과 그다음 국제 물류에서 보는 블록체인의 열풍도 중요한 뉴스로 인정됐습니다. 마지막 조선 분야에서는 국내 조선 산업의 수출입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에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것에서 2017년, 18년 이렇게 계속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조선사의 RG 발급액을 보게 되면 RG 발급액이 2016년과 7년에 커다랗게 하락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이제 대형 조선소고요. 밑에 있는 오렌지색이 중소 조선소, 중견 조선소입니다. 중견 조선소는 그 2016년 이후에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조선 수주량을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라는 것과 한중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시범 운항, 그다음에 LNG 추진 선박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미래해양 신산업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 전망과 국내 전망 요약을 해드리면 2019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OECD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7에서 2019년 3.5%, 물론 IMF는 3.7%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엊그저께 발표된 월드뱅크에서는 다소나마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전반적으로는 하락될 것 같다라고 봐지고, 특히 주요국인 미국은 2.9%에서 2.5%로, 중국은 6.6%에서 6.2%까지 하락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증가율도 이에 따라서 3.9%에서 3.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희망적인 그런 진전이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형태로도 지속될 경우에는 미중 무역 규모가 우리 GDP 감소돼서 우리 GDP의 0.35%까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2018년에 2.7%에서 금년 2.7%로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봐지는데, KDI 같은 데는 다소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OECD는 어떻게 보면 2.7에서 2.8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주고 있고요. IMF에서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용률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봐서 거의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문제는 유가인데 유가가 한 20% 이내 이상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다소 둔화가 될 거로 봐지고요. 국내 경제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11월과 12월에 해양수산 관련된 200개 기업에 대해서 전망 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업황을 봤더니 2018년에 75에서 2019년에는 86으로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점수는 0에서 200까지이기 때문에 100이면 좋다와 나쁘다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100 이하라면 나쁘다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은 여전히 나쁘다가 많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나쁘다가 많다가 좀 줄어드는, 개선되는 그러한 업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도 역시 89에서 94로, 고용도 92에서 98로, 설비 투자도 99에서 100으로 이렇게
다소 개선되거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좋다가 나쁘다가 거의 같게끔 그렇게 나타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전히 2018년, 19년에 75, 86, 100 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 단가는 다소 개선돼서 수익성이 좀 낮을 것 같고요. 원자재 구입 비용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낮아질 거로 봐집니다. 따라서 채산성은 88에서 92로 다소 개선되고 자금 사용도 개선될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키워드는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과 통일과 남북 경협,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등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요. 수산 같은 경우는 업황이 92.9로 작년 대비 5.1% 정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 이하지요. 소비와 생산과 순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도 꾸준한 내수해가 증가되고 있고 크루즈 시장이 다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반영됐습니다. 해운은 전년 대비 6.8%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봐지지만 물동량이 증가는 되지만 그리고 또 컨테이너에 있어서 아시아 운임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봐지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운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전망입니다. 항만은 10.2%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봐졌죠. 그래서 총 물동량과 환정 물동량이 3%, 4%씩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조선은 가장 크게 개선이 돼서 38.9나 개선이 됐습니다. 여전히 87.7로 100 이하입니다. 여전히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회복이 되고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해양산업 전체를 본다면 전년 대비 14% 정도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100 이하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분야별로 전망을 보면요. 수산 분야에서는 설비 투자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 것이 강점입니다만 여전히 수산자원의 고갈, 그 다음에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약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어촌 뉴딜 300이라든지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인해서 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봐지고 친환경 양식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그 기회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여전히 자연재해라든지 저수원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라든지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협,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에 관련된 지속적인 어떤 유지 이런 것들이 위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산 전망을 보면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전년 대비에 약간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밑에 있는 2019년 생산 전망을 보면 연근의 생산량은 금년에 다시 이제 1억 톤 정도를 100만 톤 정도를 회복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져서 98만 톤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다소 줄 거로 봐지지만 그 위에 양식 원양 내수면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약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비자 물가도 2018년에 오징어 같은 갑각류의 가격 상승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수출은 24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요. 수입은 그보다 좀 더 많은 63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에 있어서는 강점이 정부의 그 해양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섬, 도서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 추진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많은 지역에서 연안 지역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그 약점, 또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너무 집중된다는 약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힐링, 건강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크루즈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여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아직도 불확실하지요. 현재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단체 관광, 크루즈 관광, 전세기 허용 같은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여행에 있어서 6개 성이
인정을 해준 거죠. 총 21개 중에서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2019년에는 이런 온라인 관광이 크루즈 관광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커다랗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방문자 수가 여전히 1억 명을 넘고요. 연안역에서 이용 관광객도 1,350만 명을 돌파해 작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가 크루즈 입항 선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16년에 785척으로 가장 피크를 친 이후에 2017년, 18년에 262척, 123척으로 가장 낮아졌다가 금년에는 만약에 동남아로 다변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일부 온라인 크루즈 관광이 재개된다면 490척까지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에서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과 그 다음에 물동량이 또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래서 어떤 그 기회가 충분히 강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운 경기 회복세는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운 경기 회복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해운의 플랫폼에 있어서 우리 선사들이 적극적인 주도를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고 또 노후 선박을 해체하거나 LNG선이 증가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의 문제점, 신흥국 경제 위기,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인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신흥국 경제 위기의 어떤 여파가 해운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봐지겠습니다. 해운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컨테이너업에서 아시아 역내 항로는 다소 개선될 거로 봐집니다만 미주 항로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하락할 거로 봐지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도 금년에 좀 상당히 좀 좋게 출발하고 있고 좋았습니다만 그냥 전체를 봐서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는 국내의 한정 물동량이 크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나 증가됐습니다. 항만 부도 운영사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 제2신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 분야에서는 고용과 투자가 좀 부진할 것으로 봐지는 것이 약점으로 봐지고 있고요. 하역 생산성이 좀 저하되고 있고 또 산업재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가 약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제 물류나 부분의 투자가 늘어날 것 같은 것도 커다란 기회로 봐집니다. 어쨌든 미중 간 환정 물동량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것이 커다란 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선사에게는 여전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만 전체로 봐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6억 7천만 톤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컨테이너도 전체로 3.7%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출입은 3.4%, 환정은 4.5%까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조선기자재는 말씀드린 대로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이 건조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작년에 수주한 모든 선박 중에서 LNG선이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신규 선박이 증가했다고 해서 건조량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조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많은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황산화물이라든지 탄소 배출에 관련된 저감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조선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조 성과가 작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희소식이죠. 가장 커다란 위협에서는 무슨 뭐 후판 가격도 인상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선 인력이 감소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업 고용이 2015년 대비 2018년에 크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봐주고 있습니다. 기자재 전망에서도 신규 선박에서 보면 선박 수주라든지 선가 건조량 등이 회복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될 거로 보고요. 특히 고용 부분을 보시면 3번에 있는 2018년 12월에 105.4로 가장 하락됐지만 2019년에는 110에서 115까지 소폭 개선될 거로 봐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변화다 이렇게 봐집니다. 중장기 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업의 직접 기여율 그런 2.7%,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이 2.7%고요. 다른 나라들 근데 호주는 5%, 중국은 9.4%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 2.7%가 앞으로 계속 증가돼야 되는데 예상을 보면 이것이 2%까지 2030년까지 가게 되면 2.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상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야가 저희들이 과제일 거예요.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업의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혁신과 성장 동력에 관련된 그러한 그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의 과제에서 혁신의 부분, 즉 각 분야별로 혁신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수산 분야에서는 TSC 기반의 어떤 자원관리형 연근해업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안전성을 보다 더 제고해서 소비자 신뢰를 계속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지역 생활에 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촌 뉴딜 300. 그래서 어촌 주민들이 또 연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양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양식에 관련된 스마트 양식 같은 그런 경쟁력이 있는 방식이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해양 관광에서도 크루즈 시장이 지금 중국, 일본 되어 있다면 이것이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돼야 되는데 다변화돼야 되고 무엇보다 필요한 국적 선사가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연안 여객선을 어떻게 해서든 기간 교통으로 산입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연안 교통 킬로미터당 운임이 비행기보다 비쌉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안교통망으로 산입이 돼서 연안 유통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도서관광 총리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도서관광에 대한 섬을 어떻게 관광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해운에서는 노후선 해체가 지금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도 관련된 대처 건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LNG 추진선 같은 친환경 교육 선박을 확대해야 되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선사가 직접 화주한테 물건을 가져가는 포워드를 제외시키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선사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혁신. 그다음에 선박 관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박 관리업 같은 선박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만물류에서는 신남방 국제물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서 인력도 보내고 그다음에 투자도 해서 신남방 정책을 주도해서 동남아 지역에 진출을 하거나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전히 스마트 자동화 항만을 만드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항만 배후지를 활용해서 물류 소위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2부산항 추진하는 것도 역시 추진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남북 협력이 다행히 개선이 된다면 많은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강하구하고 서해평화 수역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개선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가 단순히 나타난 모래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한강하구에 만약에 백기를 복원을 하게 되면 그 백기를 통해서 서울이 항만이 있는 도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은 상해 이상의 어떤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는 모래를 파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잘 만들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수산업 발전이라든지 수산자원 공동 이용에 관련된 것도 여전히 성장 동력의 방안이고요. 특히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저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가는 모든 국제 물류의 중심 거점이 부산항이 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장 동력의 기회가 됩니다.
북한의 자원 개발과 북방 진출 인프라 토대 등이 마련이 되고요. 고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제 물류 인력을 양성을 해서 많이 진출시켜야 되고요. 해기사 같은 국내외 선박 관리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에 대한 스마트 기술 같은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항만이 있고 많은 수산과 관련된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나 항만에서 도대체 매년 분기별로 얼마큼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줄고 있고 하는지를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계화시켜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봐서 어느 군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느 항만 공사가 가장 많이 늘리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요. 해양수산 R&D 투자를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산업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해양 신산업에 대한 창업 생태계를 다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부산에 해양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 해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소위 그 해상 풍력을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고요. 수소 공급망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더 확대하거나 또 그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밖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런 혁신과 성장 동력을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잘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 해양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거나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